안녕하세요. 센진학 웹 학부모용 진학상담 프로그램 안내를 맡은 정신여고 교사 한가람입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고민과 걱정이 많으실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센진학 상담 프로그램은 양질의 진학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선택과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센진학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진학 프로그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별 환산점과 환산 참고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센진학 웹페이지에서 주요 메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수능 성적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성적표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등급입니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주로 수능 최저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영어나 한국사 영역의 경우에만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가산점 혹은 감점의 방식으로 점수가 산출되게 됩니다. 정시 모집에서 주로 활용하는 점수는 이 표준 점수와 백분인데요. 소수의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동점자 수가 많은 등급보다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을 변별하기에 좋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이 성적표상의 점수가 높다면 유리할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이 점수를 가지고 어디에 지원해야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센진학 프로그램입니다. 자, 전년도에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지원자와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지원자의 사례를 들고 와 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A 학생이 B 학생에 비해서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을 더한 표준 점수의 합이 약 7점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C와 D 학생을 보더라도 C 학생이 D 학생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의 합만 보더라면 A와 C 학생이 B와 D 학생에 비해서 더 우수한 학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B 학생이 합격하였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D 학생이 합격하였습니다. 이유는 바로 환산점의 차이 때문인데요. 환산점은 대학에서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대학별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산출한 점수입니다. 이 환산점에서 B 학생과 D 학생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합격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작년에 성대와 중앙대의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 성대 자연계열과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모두 수학의 반영 비율이 국어와 탐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죠. 특히 중대 경영경제대학은 인문계열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의 비율이 무려 45%나 되기 때문에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 가운데서도 수학 점수의 높은 학생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영 비율을 약간 조정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실 때도 올해 이렇게 달라지는 대학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좀 전에 학생들의 사례로 돌아와 보면은 B와 D 학생 모두 B는 미적에서 144점, D는 미적에서 135점으로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의 점수가 높았습니다. 결국 내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내 점수를 더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학, 결국 반영 비율이 높은 영역의 성적이 높을수록 환산점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합격 공식을 정리해보면 그 대학에서 모집 단위별로 선발하려는 모집 인원 이내에 자신의 대학별 환산점의 석차가 포함된다면 합격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표준 점수의 합이 높다고 그 순서대로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 점수의 합이 아니라 바로 밑에 위치한 환산점의 석차대로 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배포되는 그 배치표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커다란 종이에 점수대별로 어느 대학, 어느 모집단이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 그것은 일종의 참고자료일 뿐 각 대학별로 합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별 환산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센진학 프로그램에서도 이 환산 참고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대학별 환산식에 의한 환산 참고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환산 참고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표본을 수집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12만 건의 수능 데이터가 수합이 되었습니다. 평가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43만 건 정도의 43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 12만 건이 수합이 되었고요. 과탐과 사탐의 응시 비율을 보더라도 교육청이 수합한 표본과 실제 응시 비율이 큰 차이 없이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표본 자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체 응시생의 4분의 1 이상의 실채점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 응시 비율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질적인 우수성을 저희가 보장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환산 참고점을 제작하고 발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해에 발표되는 대학 발표 자료와 교차 검증하면서 데이터의 질적 우수성을 계속해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 선거 관련 전문기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총 유권자가 4천만 명 이내라고 했을 때 약 1,000명 정도씩 실시해도 그 결과가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교육청의 표본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표본을 수합한 것을 가지고 표본 내에 점수대별로 국어, 미적분 과탐 선택자와 그 외 과목 선택자들의 도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해당 점수대별 인원을 파악하고 표본을 기반으로 해서 추정 인원까지 산출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해당 점수대에 과연 학생들이 몇 명이나 위치하고 있을지에 대한 통계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교차 지원을 고려해서 통합 누적 분포표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누적 분포표를 작성한 다음에는 그래프 형태로도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요. 이 그래프를 제작하는 이유는 특정 점수 구간에 학생들이 몰리거나 혹은 특정 점수 구간에서 학생들이 형성되지 않은 구간들을 파악해서 좀 더 세밀한 환산 참고점을 제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수대별로 인원들을 파악했다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모집 단위별로 인원을 선발하는지 인원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은 인문계열을 기준으로 전년도와 올해의 모집 인원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대별로 인원들을 파악했다면 이 인원들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의 정원들을 계속해서 아래로 더해가면서 석차와 누적 인원을 비교해서 이제 배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과 점수별 누적비를 고려해서 학생들의 선호도와 전년도 입결을 고려해서 대학과 학과를 배치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어와 수학과 탐구의 표준 점수의 합은 합격을 보장하는 점수가 아니라 단순히 검색을 위한 기준이 되는 참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참고점 내에 본인의 성적이 위치한다면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대학별 환산점으로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2만 건의 성적을 수합한 이후에 전국의 190여 개 대학의 모든 대학의 환산식으로 모든 학생의 성적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 환산식을 고려해서 계산을 할 때는 영역별 가산점이라든지 탐구 영역의 변환 표준 점수라든지 영어 점수라든지 한국사 점수라든지 모든 내용들을 고려해서 점수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시 전형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 안에서 계산되는 결과값만 보더라도 정보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20일 이후에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하게 될 텐데 이 발표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과연 그렇다면 나는 내 점수를 가지고 대학별 환산점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았는데 내 점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환산점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센진학 화면에서는 참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이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이 대학별 환산점을 계산한 다음에 해당 점수별로 25%에 위치해 있는 학생의 환산점, 50%에 있는 학생의 환산점, 75%에 있는 위치에 있는 학생의 환산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와 바로 앞뒤 점수 구간에서 다른 학생들의 환산점을 비교해 본다면 합격 가능성을 좀 더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는 환산점이 662.756으로 나오고 있고 이 표상에서 본다면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이 학생의 점수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없는, 합격이 어려울 곳을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꼭 본인의 환산점을 본 다음에 학교에 방문하셔가지고 교사용 센진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받으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입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허수가 되기 때문에 이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들을 저희가 표본 내에서 제거하는 작업들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12월 15일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천천히 여러 가지 대학에 대한 관심과 모집단을 찾아보면서 탐색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수시 모집 발표와 또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 발표 그 이후에 세밀하게 판단해 보면서 정시 모집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년에 센진학 환산 참고점과 대학별로 발표한 70% 컷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대교육 발표 70% 컷은 해당 모집 단위에서 10명을 선발한다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7번째, 7등으로 선발된 학생의 성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센진학에서 제시했던 환산 참고점과 대기업이 발표한 이 70% 컷을 본다면 작년에 센진학 환산 참고점을 보고 이 대학의 모집 단위에 지원했다면 거의 모든 학생이 합격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다년간에 걸쳐서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동안의 노하우, 입시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점수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지원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센진학의 강점인 환산점과 환산 참고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제 웹페이지의 메뉴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웹페이지 주소는 입시.진학.or.kr입니다. 저희가 페이지 오픈은 12월 21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메뉴는 성적 입력과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성적 입력에서는 본인의 성적을 입력하고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서는 본인의 합격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정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다음 빨간 네모 박스에 있는 합불 사례와 요강 검색은 전년도의 합불 사례와 또 올해 정시 모집 요강을 찾아보면서 대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 먼저 회원 가입부터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회원 가입을 선택하시고 해당하는 회원 유형을 눌러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수시 모집에서 센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다면 바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적 입력 메뉴입니다. 2023 수능을 선택하고 본인의 수능 성적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에서는 본인이 응시한 과목을 선택하고 표준 점수만 입력하면 100분 이하 등급은 자동으로 산출되어 입력이 됩니다. 다만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나 한국사, 제2외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끝에 등급 칸에 본인의 등급을 입력해 주시고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적 입력을 완료했다면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2023 수능을 선택하면 이 화면 상단에 지금은 성적이 비어 있지만 학생별로 입력한 성적이 화면에 출력이 될 거고요. 아래 콤보 박스에서 관심 있는 대학이나 모집 단위를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고 이때 참고점의 범위는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20점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을 보게 된다면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범위 혹은 그것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검색해 보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 화면에 해당 대학과 모집 단위가 표시되고 그 대학의 환산점으로 계산한 본인의 환산점 그리고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산 참고점을 표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합불 사례 화면입니다. 전년도에 정시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합불 사례를 앞서와 마찬가지로 콤보 박스 내에 대학명과 모집 단위 명을 선택해서 실제 사례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가군, 나군, 다군 중에 군별로 이동한 대학이 있다거나 앞서 성균관대처럼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다면 그 부분에 유의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사용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학생의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이 학생이 가군, 나군, 다군에 어떤 대학, 또 어떤 모집단이 지원했는지, 또 실제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 대학의 환산점은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하셔서 세밀한 상담을 받으시면 본인의 정시 지원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특정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는 어떻게 많이 지원을 했고 또 어느 대학에 많이 합격했는지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강 검색 메뉴입니다. 요강 검색에서 2023 정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대학별로 올해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 영역별 반영 비율이나 선발 인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센진학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 가지 입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화면들을 참고하셔서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올해 수험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학교 생활을 해왔는데 그 정시 모집에 있어서 이 센진학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정시 지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모두에게 기대한 만큼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